야성적이어서 제가 부장님 지금 중요한 피라미드 얘기하다 갑자기 근데 채팅이 되시는 게 그 중요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미혼이신지. 미혼이신가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 기혼입니다. 괜찮아요. 방송 켜신 건가요? 괜찮아요. 저도 결혼했어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노아라고 합니다. 오늘 1일 랩장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현재 지식의 밤에서 과학민수 궤도와 함께 역사민수를 활동하시는 중이고요. 오, 네, 드디어 나왔어. 오랜만에 보는 피라미드. 피라미드죠. 이제 가장 유명한 기자라는 곳에 있는 이제 피라미드, 그러니까 세 개의 피라미드인데,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어진 모든 피라미드들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피라미드예요. 그 가장 좌측에 있는 피라미드가 이제 대피라미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쿠푸라는 파라오가 지은 피라미드고요. 높이가 145m 정도로 지어졌어요. 140?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138m 정도예요. 조금 이제 상단부가 좀 이제 날아가가지고 현재는 138m 정도로 남겨져 있고 대략 한 기원전 255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45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아마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인 네네. 것 같은데 이집트의 연표예요. 그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보통 하면 저 표에서 시작되는 시점이 대략 한 기원전 3100년 정도거든요. 저때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이 됩니다. 이 장면 딱 나오니까 예. 약간 재방송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벌써 그 두 달이나 지났으니까 이거- 기억하실 시대는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시대예요. 네. 이 시대가 이제 이집트가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 있고 이집트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보여주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왕국 시대에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좀 친숙하신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뭐 람세스나 투탕카멘 이런 네. 파라오들이 그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예. 코비님께서 예. 이 람세스 2세 때도 피라미드는 1000년 전 거. 예, 근데 정확한 그 말씀이신 게 사실 근데 1000년보다 더 오래전 거예요. 왜냐면 람세스가 왕위에 오른 게 기원전 1279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기원전 2500년에 지어지니까 네. 이제 람세스보다는 한 거의 한 2,300년 정도 전. 최종윤 교수님께서 웅녀가 마늘과 쑥 먹기도 전이냐 이런 질문을 그렇죠. 미국에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단군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이제 신화적인 신화죠. 서사죠. 근데 어쨌건 뭐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뭐 이제 그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게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니까 뭐 웅녀가 동굴에서 마늘 먹는 것은 그거보다 뭐 한 20-30년 전이겠죠.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나서 200년 지나서 이제 웅녀가 마늘을 먹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웅녀도 마늘을 먹었잖아요. 예. 근데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도 마늘을 먹었어요. 물리적 증거는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아우 재밌다. 근데 헤로도토스라고 아시죠? 헤로도토스. 예. 이름만. 대략 한 기원전 이 사람은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2000년 후의 사람인데 예. 그 이제 기자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록을 썼어요. 그 기록에는 이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이 뭐 마늘하고 파하고 뭐 양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왜 먹었죠? 약간 우리처럼 약간 그 알싸한 맛 때문에 먹은 건가? 그 마늘이나 뭐 이제 뭐 파나 양파 같은 것들이 약간 이제 고급 음식인데 이 노동자들은 그것도 제공받아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뭔가 노예처럼 일해서 피라미드를 지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마늘을 먹었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그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아까 보셨던 연도표 밑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어요. 네. 점선도 있고 저 시기가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기예요. 피라미드는 주로 고왕국 시대에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집트 피라미드 할 때 떠올리는 이 이미지들은 다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들이에요. 중왕국 후반부 12왕조 시대 때 다시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중왕국 시대 때 지어지는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와는 달리 진흙벽돌로 만든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 때는 왕묘가 피라미드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람세스나 투탕카멘의 무덤은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안 지어지다가 그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이제 3중간기라는 시대인데 3중간기 말에 다시 피라미드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때 등장하는 피라미드는 누비아 사람들이 만들던 피라미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이집트 남쪽에 그러니까 오늘날 수단 지역 누비아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인들하고는 다른 민족이에요.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누비아 지역에서는 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전통적으로 이집트가 이 누비아 지역을 일종의 식민지로 계속 착취의 대상으로 이제 삼았어요. 이 삼중관계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누비아인들이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누비아 사람들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왕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건 누비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파라오로서 갖는 권위나 어떤 정치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들을 자기들의 무덤 형태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때에 지어지는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에 지어지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원래 본거지였던 누비아 땅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 네. 제대로 봅니다 피라미드. 네. 사진을 보시면은 딱 느끼실 텐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계단처럼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는 이제 최초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최초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완벽한 사각뿔 형태의 구조로 지어지지 않았고 저와 같은 계단식 형태로 피라미드가 지어졌어요. 약간 짓기 쉬운 형태.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학적으로 훨씬 조금 더 이제 쉬운 형태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 형태의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지어지고 나서 그 일반 형태의 피라미드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피라미드인데 네네네. 멀리서 찍은 피라미드예요. 저 피라미드는 이제 대략 기원전 265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예. 와.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의 이름은 조세르라는 조셀. 조세르. 성이 조씨인가요? 아니 근데 그건 몰라요. 왜냐면 이 조세르라는 이름은 널리 쓰여요. 뭐 이집트 관련 책을 보시면 아마 다 조세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조씨냐 네. 잘 알 수 없어요. 왜냐면 하만 조씨라는 얘기 있는데. 이 조씨라는 예. 그냥 조씨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세르라는 이름이 뜻은 네. 그 고귀한 고귀한 사람. 예, 고귀한 자라는 뜻이. 느낌은 약간 맥락이 잘 연결이 되는 그러게요. 느낌. 예, 근데 어.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사람이 조세르라고 불렸는지 안 불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네체르케트 네부예요. 네체르라는 것은 예. 이제 신성한, 케트는 몸, 신성한 몸. 그다음 네부는 이제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신성한 몸이라는 오. 뜻인데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의 몸이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 신은 예, 예, 약간 신의 몸이 황금인 약간 거예요. 실버 서퍼 은색 예, 그 비슷한 거예요. 약간 예, 골드 예, 서퍼 예, 골드 느낌? 서퍼 느낌으로.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의 유물들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다 네체르케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신왕국 시대에 쓰여진 여러 기록들 중에서 이 피라미드의 주인을 지칭하고 있는 그 이름이 조세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르가 이 사람이 살아있던 당시에 진짜로 쓰였던 이름인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네체르케트랑 이 조세르랑 동일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써 있죠. 써 있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기록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에는 조세르랑 네체르케트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사람 지칭한 막 이름인데. 신발 주머니 같은데. 예, 맞아요. 앞에 예. 조세르,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뒤에 궤도 예, 이렇게 써 있으면 아, 궤도가 오늘도. 조세르예요. 예, 맞아요. 정확한 네. 정확한 비유가. 말씀이시에요. 그렇지. 예. 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도시가 보여요. 레미안 느낌도 나고요. 네. 레미안이나 뭐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이집트 피라미드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지어지기는 해요. 도심이다. 도심은 아니고 이 조세르 피라미드 있는 데가 사카라라는 지역인데 예. 피라미드를 보고 싶어서 관광을 가면 카이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차가 안 막히면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오, 예. 서울로 치자면 한 과천 정도의 피라미드가 과천 정도. 있다. 과천과학관 정도 위치.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나쁘지 돼요. 않네요. 예, 예, 지하철 타고 갈 수 있고 뭐 그쵸, 이런 그쵸. 느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나일강은 고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을 하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지면 그 상류에서 올라온 비옥한 토양을 이제 경작지에 충전을 시켜줘요. 매년 그냥 자동으로 지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농사하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범람이 일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대체로 범람원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은 되게 대충 졌어요. 왜냐하면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피라미드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지으면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그 구조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람원 안에 이걸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원 바깥에 지어야 되는데 네. 너무 사막으로 가버리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피라미드들은 지속적으로 인간 사이와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람원이 바로 끝나고 사막이 딱 시작되는 그 지점에다가
주로 지었죠. 최적화된 지점이 딱 거긴 거군요. 예, 거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존성도 높이고 접근성도 유지하면서. 경계선 같은 느낌.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현대가 되면서 그 범람원 안에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거기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근처에 도시가 이렇게 지어진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또 보여주시면 이 왕위 계승표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계단식 피라미드가 조세르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은 피라미드인데 이 조세르는 사망조 시대의 이제 첫 번째 파라오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망조 시대는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왕위 계승 순서나 뭐 왕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딱 확정적으로 네. 예,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오. 예, 그렇지만 어쨌건 조세르를 이 사망조의 첫 번째 파라오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피세권도 존재하나요? 궁금하긴 하네요. 비싸요? 지금 현대 이집트에서 예. 네. 집값이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이제 그 기자 피라미드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그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아. 그 피자 그럴 수 헛과 KFC가 아, 네, 약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굉장한 명소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 근처에 이렇게 여러 그 숙박 시설들이 있는데 네. 건물이 있으면은 피라미드가 보이는 쪽이 있고 피라미드가 안 보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당연히 보이는 쪽이 비싸고.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더 비쌉니다. 아, 그렇겠죠. 예, 진짜. 당연히 그거는 예,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해보자면 저기 숫자 1, 2, 3, 4, 5 적어놨잖아요. 예. 제가 이 도면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계단식 피라미드로 설계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5차례에 걸쳐가지고 증축이 일어난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5차례나. 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1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저 상부 구조가 최초로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아, 저게 스타트예요? 예, 1번이 스타트고 너무 그다음 뭐가 없었는데? 네, 네. 너무 납작하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맞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나요. 서플라이드 네. 판. 그러니까 저게 이제 피라미드 이전에 사용되었던 왕묘의 형태거든요. 이제 네.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왕묘의 형태인데 처음에는 그 마스타바 형태로 이것도 설계가 됐어요. 네. 거기서 1번에서 2번으로 확장이 되고 다시 3번으로 이제 측면이 한 번 더 확장이 되고 이 2번, 3번은 사실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약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증축을 한 거예요. 뭐 네.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1번에서 2번에다가 이제 확장을 시킨 건 맞아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아. 처음에는 이 피라미드가 이제 4단 피라미드로 훨씬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이 피라미드 높이가 한 62m 정도 되거든요. 오, 예. 6단의 피라미드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확장된 피라미드의 상부 구조를 좀 입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측면에서 네. 아, 측면이라서 예, 그렇지. 측면이고 입체로 보니까 그래도 꽤 이렇게 증축을 했겠네요. 예,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예, 예. 원래의 마스타버도 상당히 큽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100m가 훨씬 넘고 예. 높이가 60m가 넘는 구조물이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물이죠. 음. 우리가 이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피라미드를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 야성적이어서 제가 부장님 지금 중요한 피라미드 얘기하다 갑자기 아니, 근데 채팅 이게- 읽으시는 게 갑자기 눈에 강민 부장님 너무 야성적이어서 제가 좀 좋아해도 될까요? 읽으신 겁니까? 뭐 좋아하셔도 저기 되는데 말 끊고 움켜주셨어요 지금 이러고. 나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잡으신 줄 알고 내 심조.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오늘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아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아 미혼이신지 미혼이신가요? 예,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기혼입니다. 아, 괜찮아요. 방송 켜신 건가요? 괜찮아요. 저도 결혼했어요. 예, 아무튼 다시 피라미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증축 과정이 여러 번에 걸쳐갖고 일어난 것을 보면 뭔가 여기 피라미드 건설과 관련된 의사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네. 또 왜 웃으세요? 자꾸 여러분 채팅 웃긴 거 치지 마시라니까. 근데 이제 정황상 굉장히 많은 예.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죠.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 궁정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뭐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계속 바꿔가니까 뭔가 계속 뭔가 이제 정권도 좀 바뀌고 뭔가 계속 이런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네.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더 재밌게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건축물이 뭐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만 단순히 뭐 구조적으로 뭔가를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이 사용이 되었어요. 피라미드의 이 변천사를 보면 서로 경쟁하던 이데 올력들끼리 이렇게 뭔가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을 이렇게 좀 협상을 안을 통해 가지고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피라미드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아마도 이 마스타바 형태에서 이 계단식 피라미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이 계단식 피라미드의 지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 구조만 봐도 이 피라미드가 뭔가 어떤 정형성을 아직 띄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예. 도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지하로 수직등이 뚫려 있죠. 네. 어떻게? 저 구조는 그 마스타바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구조예요. 마스타바는 대체로 상부 구조가 만들어지고 상부 구조의 가장 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하까지 쭉 뚫어요. 수직으로. 예.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가 현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실제로 매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을 이 피라미드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라미드는 애초에는 마스타바로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하 구조도 처음에는 마스타바로 똑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래쪽 지하 구조가 뭔가 미로처럼 막 네. 복도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이런 규칙성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로같이 보이는 이 통로들 중에서 가장 동편에 가장 이제 우측 아래쪽에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복도에 이것처럼 청록색 타일로 장식을 한 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있어요. 실제 내부라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지금 그거를 떼와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약간 벽을 장식하던 타일, 그 청록색 타일이거든요. 저 타일은 이제 파이앙스라고 해요. 파이앙스. 일종의 도자기인 도자기인데 네. 그 유화를 발라고 구우면은 저런 식으로 청록색으로 만들어져요. 와, 신기하다. 근데 저거는 터키석 아시죠? 터키석. 네네네. 터키석을 흉내낸 왜냐면 터키석이 되게 이제 귀한 준보석이거든요. 네. 이집트 본토에서는 출토가 안 되는 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파라오 뭐 이제 관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쓰였는데 많이 그러다 보니까 터키석을 조금 이제 흉내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표현을 안 해놨는데 원래 이제 그 왕의 모습을 한 부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이제 부조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저 모습은 파라오가 뭔가 달리기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이 파라오는 그 이제 상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뭔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드 축제라고 하는 어떤 의례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종교 의례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 의례냐면 자신의 왕권을 다시 한번 그 신들한테 확인받고 백성들한테 또 확인받는 그런 자리예요. 약간 정통성을 확인받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로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이 의례에서 되게 중요한 의식이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 뛰어야 돼요. 네, 양 발끝 그 바깥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 맑은 모양으로 표시해 놓은 진짜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경계 표시인데 네. 저 경계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 의식 중에. 실제로 넓은 거죠, 좀? 이게 실제 넓어요. 네. 이거 나중에 피라미드에서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사진 보여드리면서 근데 세드 축제는 이론적으로는 파라오가 왕위에 오른 지 30년 되는 해 이제 해야 되는 30년마다 해야 되는 축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역사적으로 세드 축제가 수행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꼭 30년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뭔가 정치적으로 뭐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축제에서 이 파라오는 어쨌거나 자기가 신체적으로 여전히 강건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는 죽지 않았다? 예, 나는 아직 뛸 수 아직 뛸 있다.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못 뛰면 어떻게 돼 거기서? 못 뛰면은 왕위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 나갔는데 막 허우적대. 근데 그래서 이제 추정하건대 뭐 이제 완벽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추정하건대 그러니까 뭐 이제 여건이 되는 파라오들은 자기가 뛰었을 테고 대타를 썼거나. 대타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 와. 약간 그 스턴트맨처럼. 예. 속아요? 예, 뭐, 번도 뭐 오늘날처럼 매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파라오의 얼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또 않을 거 멀리서 아니에요. 보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 예. 이 방에서 출발할게 이러고 방에 딱 들어서 이제 대타가 시작 출발하면 이제 모르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와.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조세르 피라미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피라미드 본체 자체에 집중을 하지만 이 피라미드들은 언제나 하나의 묘역으로 만들어져요. 묘역이 있고 그 묘역의 구성물로서 피라미드 본체가 지어집니다. 일단은 이 피라미드 담이 아예 둘러싸여져 있어요. 300m, 550m 정도 돼요. 엄청 클 것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지에다가 묘역을 만들고 그 중간에 이제 피라미드를 세웠는데 예. 저 피라미드 앞쪽을 보시면 맑은 모양 표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맑은 모양이에요. 뛰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세드 축제가 여기서 벌어졌고 앞에가 뻥 뚫려 있어요. 운동장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뛰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맑은 모양의 표식은 실제로 오늘날에도 있어요. 구석 시설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그 조세르 피라미드의 북쪽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제 입구 같은 게 있는데 아래쪽에 네. 저게 이제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기 맨 밑에. 거기요. 거기가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기 그러니까 있구나. 입구가 피라미드 바깥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저 입구로 들어가시면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조세르 피라미드의 내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반에 공개가 되진 않았었어요. 사실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작년부터 공개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가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다음에 이집트를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올해 못 갔어요. 못 갔죠. 예, 이것도 이제 그 피라미드 묘역 내에 있는 하나의 건물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남쪽 신전, 남쪽 궁전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사실 정확한 용도는 몰라요.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이 저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똑같이 생긴 구조물이 또 하나 있어서 북쪽 신전이라고 불리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가짜 건물이에요. 에? 가짜 건물이요? 예. 도굴꾼한테 속이기 위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미 뭐 무너져서 아니요. 건물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네. 위쪽이. 근데 이제 입구는 보이시죠? 그렇죠. 네.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만 있어요. 약간 그 영화 세트장처럼 예,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밖이야. 예. 집 안으로 문 들어갔는데. 열었는데 계속 벽이야. 그냥. 그러니까. 공간이 약간 있어요. 뭐 한 2m 정도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막 네. 내부에 방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북쪽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었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건물 안에는 그 낙서가 쓰여져 있는데 신왕국 시대 사람들이 다녀간 낙서가 쓰여져 있어요. 누구 다녀간다 막 써놓은 예,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고대 이집트인들인데 이 피라미드보다는 거의 한 1500년 정도 후의 사람들인 거죠. 그 낙서 중에서 이 파라오의 주인의 이름을 조세르라고 또 쓰고 있는 낙서들이 있어요. 그 1500년 후의 사람들도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대인들이 더 고대의 낙서를 남긴 거군요. 그렇죠. 예. 드디어 이 피라미드의 주인인 조세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세르의 석상입니다. 이 조세르 석상은 이 피라미드 경내에서 발굴이 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피라미드 북쪽에 세르답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세르답은 파라오의 석상을 모셔놓고 파라오한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예. 그 공간에서 이 석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석상의 좌대라고 하는 발 밑에 부분을 보시면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장 오른쪽부터 풀 모양 글자가 있어요. 이 풀 모양 글자는 네수트라는 글자예요. 네수트. 상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 이제 벌 모양 글자가 있죠. 벌. 네네 보여요. 그거는 비티라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네수트 비티 하면은 이제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인데 파라오들한테 붙이던 공식적인 칭호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대머리수리랑 코브라가 이렇게 반원형 바닥 어떤 장식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대머리수리는 네크베트라고 하는 여신이고요. 요 네크베트는 이제 상이집트의 수호 여신이고 그 옆에 코브라는 이제 와제트라고 하는 하이집트의 수호 여신.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네부티라고 읽는데 두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부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집트어에는 그 여성형 어미가 있어요. 그 명사 뒤에 주로 티를 붙이면 여성형이 돼요. 네부 하면은 주인, 네부트 하면은 여주인. 근데 또 이집트에는 이제 쌍수형 어미라는 것도 있어요. 네부티 하면은 쌍수형 여주인이 돼서 두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미상. 그 뒤에 네체르케트, 이제 깃발 모양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 깃발 모양 글자가 이제 네체르라는 단어고 그게 이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동물의 위장 모양 글자가 있는데 여기 캣트라는 뜻이고 이제 몸이라는 뜻이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그릇 같은 모양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네브라 그래서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금으로 된 신성한 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건가요? 이집트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읽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읽는 방법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글자들이 이제 쓰여져 있으면은 동물 모양 글자들이 있거든요. 동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벌이랑 뭐 그 대머리 수리 코브라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죠. 네. 아,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제 얼굴을 왼쪽으로 보게끔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부터 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읽고 이쪽에서 읽고. 그런 거는 약간 이런 거죠. 제 영어 선생님 이름 성함이 신동신이었거든요. 제 옛날에 왼쪽으로 읽어도 말이 되고 앞뒤가 오른쪽으로 읽어도 똑같은 말이 되고. 전화번호 같은. 예.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이제 최종적으로 설계한 인물. 예. 네. 이 피라미드의 주인은 조세르라는 파라오지만 이 피라미드의 설계자의 이름은 이제 임호텝이에요. 나왔다 이모텔. 드디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임호텝. 꽤 좀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일 건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모텝 이렇게 많이들 쓰시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임호텝 임씨예요. 임씨가 아니라 호텔. 임씨예요, 임씨. 안악수나무도 안크 막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안학수나문도 안학수나문이 아니라 이게 안학 아니에요. 앙크, 아니요. 순하문. 그러니까 안악수나무는 쓰시 안학순하문인가요? 이모텝의 원래 이제 이집트식 읽으면은 이임호텝이에요. 이임호텝. 예. 이임호. 임호텝. 이임호텝. 임호텝. 예,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록은 잘 안 남겨져 있는데 후대의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현자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에요. 현자의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집트 유물이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이모텝의 모습을 거의 항상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의 청동상들이 남겨져 있는데 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대 신으로 숭배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부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따가지고 이제 그 상을 만들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네. 그 앉아 있는데 대머리예요. 그거는 영화가 예. 다른 특징은 없나요? 이 대신관들은 대부분 다 머리를 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신관들은 다 머리를 미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뭐 그런 모습으로 주로 신관도 표현이 되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대머리면은 10 중에 9은 이모텝이다. 의자에 앉은 대머리 10 중에 9은 이모텝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굉장히 또 예. 확실하네요. 아무튼 이제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망조의 왕이 계승표거든요. 여기 뭐 조세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사나크트, 세켄케트, 카바, 후니 이런 파라오들이 있는데 아마도 사나크트라는 파라오는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무덤이 아직 확정적으로 뭐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마스타바가 이 파라오의 무덤인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예.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분명하진 않고 세켐크트와 카바는 분명하게 피라미드를 계단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피라미드도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만든 피라미드의 보존 상태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르의 피라미드만큼 이 상부구조가 잘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이 세켐크트 피라미드의 별칭은 묻힌 피라미드예요. 묻힌 피라미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묻힌 피라미드? 더 베리드 피라미드인데 약간 우리 스타일이네요. 묻힌 피라미드. 묻힌. 이게 이제 세켐크트의 묻힌 피라미드의 모습이에요. 상부구조가 없어요. 진짜 묻힌 진짜, 피라미드. 네. 상부구조가 없어요. 상부구조가 좀 남아있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측면에 이렇게 돌이 좀 쌓여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피라미드는 1950년에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최근에 발견됐죠. 비교죠. 따끈따끈하네요. 이게 요거는 조세르 피라미드의 남서쪽에 있는데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1950년에. 딱 묻힌? 묻힌 이건 피라미드여서 묻힌. 예, 그 피라미드네? 발견한 학자의 이름은 네. 그 자카리아 고네임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이집트 고고학자지만 이 사람은 이집트의 이집트 고고학자. 예.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상부 구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하부의 지하에 있는 그 묘실은 되게 잘 남겨져 있었어요. 들어간 통로도 그렇고 현실에 들어갔더니 석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정교하고 아주 판판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석관이 있고 그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저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죠. 네. 그게 이제 문이에요. 이 석관의 측면에 이제 문이 만들어진 형태로 석관이 예. 만들어져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정말 지금 열어놓은 거고 닫혀 있었는데 완전하게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현재도 이 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미라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1950년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카리아 고네임이 이제 이제 흥분한 거죠. 들어갔더니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석관이 있다. 이걸 열면은 세켐크트의
시신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봉인이니까. 예, 봉이 되어 있으니까. 야, 아무도 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봉인지 붙어 있으면 안에 뭔가 귀한 게 있을 것 그렇죠. 같잖아. 예, 그렇죠. 아, 당연한 예, 거거든요. 예. 효과는 열 때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이제 그 세레모니를 좀 준비했구나. 하려고 기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다 사진 찍고 이제 막 있었죠. 그래가지고 딱 열었어요. 근데 내부가 비어 있었어요. 이런 무신? 아 근데 여기서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굉장히 슬픈 결말이에요. 그래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화가 났죠. 화났죠. 지금 미디어에서 지금 여기까지 난리 와가지고 났죠. 지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 고네임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을 계속 썼고 또 일각에서는 이 고네임이 먼저 이 시신을 서구 국가들로 빼돌렸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런 고대 유물을 비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네. 빼돌렸다라는 어떤 이 루머가 계속 퍼진 거예요. 정말 자기 설 자리를 이제 찾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이 묻힌 피라미드를 발견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 사람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계속 이제 하게 되고 고네임이 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더 베리드 피라미드, 이거 묻힌 피라미드예요. 묻힌 예, 피라미드. 그 사람이 발굴과 관련된 이제 기록을 이 책으로 쓴 것이 이 책의 제목이 묻힌 피라미드여서 묻힌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의 별명이 묻힌 피라미드가 된 건데 열심히 해외 다니면서 강연하고 여러 학술 활동을 이제 해왔는데 어느 날인가 해외에 나갔다가 카이로 공항에 딱 내렸어요. 딱 내려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씌워진 혐의가 이집트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이 사라졌는데 네가 빼돌린 거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고발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집트 내에서 평판이 되게 안 좋아졌던 그쵸,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죠. 예. 예, 이게 자카리아 고네임의 모습인데 경찰 조사도 받고 막 여러 막 이런 그 루머에 시달리다가 고네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예, 그 이 사람이 실종이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일강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충분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렇죠. 사실 엄청난 업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켄케트라고 하는 파라오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해준 또 그런 업적이기 때문에 더 허탈한 것은 이 사람한테 씌워졌던 혐의, 내용, 박물관에서 사라졌던 그 유물, 이 몇 년 후에 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이 돼요. 지들이 그럼 어디다가.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하다 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잃어버리놓고서 막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아우 너무 안타깝다. 불행한 사건이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이 묻힌 피라미드에는 얽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짜묘였을까요? 아까 그 비어 있는.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묻힌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인 게 예. 왜냐하면 정말 봉인되어 있는 석관이었고 예. 또 세켄페트의 다른 무덤이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인지가 있었으면 이거는 있어야 정상인데. 예.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라오의 시신을 유실했다거나 이거를 또 숨기려고 그냥 봉인지를 해버렸다? 뭐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의례적인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파라오가 나일강에서 배 타다가 빠져가지고 악어한테 잡혀 먹었으면 시신을 이제 못 만들죠. 네, 못 만들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랑 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왕국 시대의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도굴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죠. 정말 무덤으로 쓰였는지 그냥 감여했는지 뭐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묻힌 피라미드, 계단식 피라미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걸 해봤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뭐 그래도 피라미드 얘기했으니 다행이죠. 예. 어쨌거나 피라미드 나온 게 중요하죠. 예.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예. 좀 정상적인 모양의 피라미드를 못 보여드려서 맞아요. 좀 아쉬운데 계단 하나 나오고 묻혀 있는 거 나오고. 예. 다음 회에서는 이제 아마 좀 특이한 모양의 피라미드를 몇 개 더 보여드리고 좀 더 멋있는 진짜 피라미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